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질문이 들어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제가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꼭 필요한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제가 띄워드렸죠? 보시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한번 질문을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BRAYZIE 94님이 94년생인가 보네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동업하시는 게 아니라면 1인 디자이너가 경영까지 함께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첫 제품 만들고 첫 직원 뽑고 직원 관리하고 자본금 충당하고 사업도 확장하고 브랜드를 키워온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4님이라고 그냥 짧게 칭하도록 할게요. 94님이 뭐 브랜드 런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생각하셨거나 준비 중이시거나 그렇겠죠. 근데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런칭 못해요. 일단은 시작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할 때 옷 하나 더 디자인 하시는 게, SNS에 사진 하나 더 올리면서 관종짓을 하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사실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현재 제 일을 하면서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복 브랜드에서 이제 컨설팅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생겨나서부터 그걸 유지하는 데까지 큰 어떤 중심점을 잡아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글로 답변 드리는 것보단 영상을 찍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여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왔는데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10가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기초적인 부분부터 구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떤 그 단계별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딱 10가지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브랜드 런칭을 내일부터 바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이 길지 않을 테니까 딱 10가지만 기억하고 가도록 하면 될 것 같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10가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10가지라고 해놓고 자꾸 뭐가 하나씩 추가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10가지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뭐냐면, 10가지를 싸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브랜드 런칭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싸고 있는 거, 돈. 여러분, 돈 없으면 런칭 못해요. 돈 없으면 아예 브랜드라는 거 못합니다. 너무 현실적이라서 미안한데 현실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는 돈이 뭐 5만원일 수도 있고 50만원일 수도 있어. 실제로 50만원으로 지금 브랜드가 된, 정말 유명한 브랜드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자본금으로, 각자마다 최소 자본금이 다르겠죠. 우리 지금 돈 많으신 분들은 뭐 최소 자본금이 뭐 억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없는 분들은 200만원, 300만원일 수도 있고, 더 미치면 좀 힘들지만 방법이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브랜드 런칭을 할 때 돈이 많다고 다 성공한다? 절대 아닙니다. 돈 많아도 실패하는 사람들 진짜 수두로 빽빽 봤어요. 그래놓고 결국 찾아와가지고 나 이만큼 돈이 있는데 못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못할만 해. 그런 애들은 말도 안 되게 망하지, 당연히. 그래도 뭐 돈이 있으니까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좋은 경험, 아무튼 됐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10가지는 일단 최소 자본금이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얘기가 될 거고, 더 활용도가 높을 거고, 돈이 없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기초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10가지 잘 따라오세요. 우선은 우리가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까라고 제가 여기저기 한번 물어보니까 보통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고, 옷 제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사실 옷 제작이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마케팅은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하나도.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SNS가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SNS도 좋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좋고, 뭐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좋습니다. 하나만 파세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파서 계속 글을 쓰세요.
내가 어떤 걸 준비할 거고, 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컨셉, 아이덴티티, 그 다음 뭐 미션, 그리고 나의 뭐 사상, 뭐 사상이라고 해서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말고, 아무튼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세요. 내가 브랜드가 돼야 돼. 그래서 그거를 글을 쭉 쓰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과정을 매일 하루에 한 개, 최대 그러니까 두세 개씩 써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매일 했다면 사실 마케팅 비용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꾸준한 사람도 잘 없고. 그러니까 해보세요. 하면 정말 효과 끝내줍니다. 이거 지키는 사람 몇 없지만 지키면 본인 브랜드가 다른 게 다 지켜졌다면 뭐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전제에 깔고 갈 거예요. 우리가 자본금이 많지 않으니 내가 나만의 채널을 만들어서 마케팅 툴로 활용하겠다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브랜드 네임 정하기. 첫 번째는 브랜드 네임 정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한 컨셉과 아이덴티티에 맞는 내 브랜드의 옷과 느낌과 정말 잘 맞는 네이밍을 하셔야겠죠. 브랜드 이름은 어떻게 정할까? 그거 뭐 궁금하시면 제가 정하는 좋은 사례들과 예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근데 브랜드 네임 이쁘게 정하면 좋아요. 잘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브랜드 네임 정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정했어요. 브랜드 이름을 정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셔야겠죠. 사업자 등록 어디서 하죠?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나요, 요즘에? 아무튼 세무서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근처 세무서 가셔가지고 개인사업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근데 왜 브랜드 네임을 정하고 가냐면, 사업자 등록하실 때는 브랜드 네임을 영문, 한글 다 정하는 칸이 있어요. 적어야 되는 칸이. 그래서 그거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 네임을 정하고 가셔야 돼요. 브랜드 네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하러 가기.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바로 내실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보통 오프라인 내도 온라인 하니까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겠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통신 판매업 신고하기.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시면 돼요. 홈페이지 제작은 뭐 카페24, 고도몰, 또 무료 사이트 만드는 곳 등등등등 정말 많죠. 뭐 하다못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느낌 오는 대로 가셔가지고 제작을 하시면 돼요. 뭐 기본 템플릿이 있는 카페24나 고도몰 이런 데 가셔서 홈페이지를 제작하셔도 초반에 대단한 기능을 넣지 않고서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 피지사 가입하기 이런 거 해가지고 가입비 20만원 들고 이런 거 있으니까 사이트 템플릿 10만원대, 그리고 피지사 가입하는 비용 한 20만원 초반, 22만원인가 수수료까지 몰라요. 아무튼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얼마 안 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도메인 구매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얘 도대체 언제 옷을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옷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 과정을 안 하셨는데 옷을 샘플을 보고 있다? 빠꾸. 왜냐하면 지금 다섯 번째 정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고, 이거를 꼭 나중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정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 팔로 설정하기. 어디에 팔 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구사님이 질문 주신 게, 잠깐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인 디자이너가 경영도 함께 하고 첫 제품 만들고 직원관리, 자금 충당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경영이죠. 팔로 어디에 팔 건지, 그리고 1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1인이면 단순히 디자이너여서는 안 되죠. 경영인으로서 디자이너도 되고 MD도 되었다가 세일즈맨도 되었다가 다양한 포지션에 혼자 능력을 갖춰야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MD도 되어야 합니다. 팔로를 설정한다는 건 본인이 MD적인 성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팔로랑 MD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생각해봐요. 그럼 뭐라고 하죠? 무신사 29cm 등등등등 이런 곳에,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겠다. 그럼 수수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30%, 35% 이럴걸? 거기다 자기 세금 내야 되지, 배송비 묻지, 엄청나요. 다 가져가. 다 줘야 돼.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입점을 하긴 해요. 그리고 나는 뭐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들어갈 거야. 처음부터 매장 내실 수는 없으니까. 팝업 스토어 들어갈 때도 수수료가 뭐 25에서 35% 거기다 들어가는 입점 비용 아무튼 이것저것 들어가죠. 거기다 또 뭐가 들어갈까? 아무튼 택 만들어야 되지 뭐 만들어야 되지 이런 비용들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팔로를 설정했을 때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내야 되는 것까지 한 30% 정도 된다고 쳐봅시다. 30%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만들었는데 옷이 예를 들어서 원가가 한 7만원 나왔어요. 자켓 기준으로 한 7만원 나왔다고. 근데 이거 가격을 그래 많이 못 붙여 요즘엔 1.5배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7만원에 1.5배면 여러분 10만 5천원이에요. 3만 5천원 더해지는 거잖아? 근데 3만 5천원 더해서 10만 5천원에 팔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만 5천원에서 30%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원가보다 더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팔로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일단 옷 만들고 가격부터 붙였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입점하고 싶은 곳에 들어가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곳까지 들어갈 거야 라는 곳을 정해놓고 가격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가라는 게 나오니까 원가에서 어떤 식으로 붙여야겠다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디자인할 땐 디자이너라고 막 좋은 원단 쓰고 비싼 봉제 쓰고 비싼 부자재 쓰고 야 그럼 누구나 다 이쁜 옷 만들 수 있지. 누구나 다 좋은 옷 만들 수 있지. 근데 기업에서도 디자이너랑 MD랑 싸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디자이너는 이 원단에 이 부자재 이걸로 막 만들어. 근데 MD는 그럼 가격을 못 맞춘대. 이거 원단을 바꿔라 얘기한 거야. 싼 걸로. 아니면 부자재를 싼 걸로 바꿔라 얘기하는 거야. 얘네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든 디자이너들은 그거를 맞춰줘요. 근데 맞추기 싫어. 근데 맞춰달래.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오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혼자 해야 된다는 거야. 혼자 팔로 정해서 어느 정도 원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몇 배수를 붙여서 가격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수수료에 맞는 가격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겠다. 이게 계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로를 미리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5번째고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6번째가